자, 녹화 화면이 지금 엉뚱한 쪽에 되고 있었어갖고, 지금 아예 그냥 녹화를 중지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src 폴더 안에 이제 폴더 구성을 이렇게 해서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일단 인덱스랑 app.js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대로 두고요. 이 페이지스 안에 들어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 페이지 역할을 담당하는 코드들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폴더는 예제에서 사용할 제이슨 데이터를 여기에다 담아 놓은 건데, 이 안에서 진행할 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아예 코드를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나중에는 이 데이터라는 폴더가 필요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AJAX 사용해서 백엔드한테 받아와야 되는 건데, 아직 우리가 리액트에 AJAX를 붙이기 전이니까 그냥 그걸 가정해서 데이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라고 하는 용어가요, 리액트에서도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를 이제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컴포넌트는 재사용이 가능한 요소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웹페이지 어떤 일부분의 조각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야 된다면 그 부분만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컴포넌트 폴더 안에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를 만들면서 여기저기에서 계속 임포트해서 사용하면은 코드가 재사용이 되잖아요. 그런 용도의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페이지스 폴더 안에 myprops.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index.js를 만들어서 일단 기본 세팅만 해놨어요. 그리고 app.js에서 라우팅 준비하고 조금 전에 만든 페이지 임포트 하고요.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메뉴로서 구성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는 이제 예제 이름 출력하게 해주고 사이트 메뉴, 그 다음에 HR 태그 하나 정의해주고 화면을 분할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라우츠를 걸어주면 되겠죠. 조금 전에 가져온 이 myprops, 이 폴더 안에 있는 index.js라는 파일을 myprops라는 이름으로 가져왔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해서 이 코드가 슬래시 myprops라고 하는 URL로 접근할 때만 노출되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URL하고 매칭이 되면은 이 코드가 화면에 보인다. 그렇게 이제 구성하는 게 라우팅 처리고요. 그럼 이제 접속했을 때 거기가 보여야 되니까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하나 구성을 해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가동을 해놨고요.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면 이제 이 마이프롭스에서 이제 주요한 예제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마이프롭스 안에서 마이프롭스 서브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예제를 보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었었던 컴포넌트 함수들은 파라미터가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었던 거는 이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함수가 파라미터가 없는 상태였는데, 오늘 거 보면은 이제 파라미터가 들어가죠. 이 녀석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오늘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컴포넌트에 프롭스라는 형태의 파라미터를 정의하겠습니다. 얘가 어떤 게 들어오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콘솔로 찍어볼게요. 이렇게요. 자, 현재로서는 뭔가 출력되는 건 없어요. 자, 이제 인덱스에서 조금 전에 만든 이 마이프롭 서브를 임포트를 하고요. 얘를 사용을 할게요. index.js에서 마이프롭 서브를 참조한 거니까 같은 폴더 아니니까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프롭 서브가 이제 화면에 나올 겁니다. app.js가 h1 태그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 하위 페이지 들어가는 건 h2 태그, 마이프롭 서브는 h3 태그로 할게요. 사실 뭐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프롭스가 app.js가 마이프롭스 안에 인덱스를 부른 거고요. 그 인덱스가 마이프롭스 서브를 부른 거예요. 마이프롭 서브에서 지금 이 프롭스라는 파라미터를 출력하고 있는데, 출력되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마이프롭 서브를 HTML 태그처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코드가 요 자리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요 태그를 사용할 때 속성을요, 그냥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세요. 넣고 싶은 대로 넣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한 모든 속성들이 이 프롭스로 제이슨 형태로 들어와요. 그냥 HTML 태그다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주세요. A는 100, 뭐 네임은 리, age는, 자, 문자열은 따옴표로 묶으시면 되는데 문자열이 아닌 숫자나 불린 값은 중괄호로 묶으셔야 돼요.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 묶으시면 돼요. 주고 싶은 대로 이렇게 묶으시면은 요 props라고 하는 값을 콘솔.log로 출력했을 때 이렇게 제이슨으로 다 뭉쳐서 옵니다.
자, name과 age라는 값을 보냈으니까 데이터 타입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얘는 스크린, 그 다음에 age는 number. 이렇게 타입도 잘 맞춰서 왔죠. 그러면 이렇게 전달된 변수를 이렇게 props에 의해 전달된 변수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출력 결과가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죠. 자, index.js에서 만약에 속성들을 안 보냈다면 그럼 여기서 출력되는 거는 아무도 없겠죠. 근데 이렇게 보냈다면 name과 age를 각각 보냈다면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실 거는 age를 민호에 대해서는 따옴표로 감쌌고요. 수영에 대해서는 중괄호로 감쌌어요. 자, 값을 제대로 보내면 이제 출력도 잘 되겠죠. 자, 따옴표로 감싸서 보내면은 얘는 무조건 문자열이고요. 따옴표가 아닌 중괄호로 감싸서 보내면 적절한 데이터 타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HTML에서 HTML에서 하던 습관 때문에 만약에 무조건 따옴표로 묶으시면은 전부 다 문자열로 나가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중요한 경우는 좀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을 보낼 때 뭐 문자열로 보내건 숫자로 보내건 별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데이터 타입을 딱히 구별하지 않는 언어니까요. 그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 값을 보내면 하위 컴포넌트한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일종의 그 템플릿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제 이 안에 채워 넣을 내용은 index.js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props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myPropType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index.js 하나 만들고 myPropTypes sub.js라고 또 만들게요. myPropTypes를 만들고 index.js 얘가 페이지 역할을 할 거고요. myPropTypes는 여기에서 이제 갖다 쓸 컴포넌트입니다. 그럼 app.js에서 또 임포트 해갖고 화면 구성해줘야죠. 자, 임포트 했고요. 이동하기 위한 메뉴 링크 하나 추가해줬고 얘를 라우팅을 걸어줬어요. 그래서
요 폴더 안에 있는 index.js를 이런 이름으로 가져와서 이러한 URL로 접근했을 때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 노출되게 해라 라고 한 거고요. 이제 URL에 접근하기 위한 링크 준비해 준 거고요. 자, 그럼 여기 메뉴가 이제 하나 추가됐죠. 자, 기본적으로 아까랑 비슷하게 갈 겁니다. 아까 했었던 예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갖다 놓을게요. 함수 이름은 겹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콘솔 출력하는 건 이제 빼고요. 자, 우리가 아까 이렇게 했을 때 index.js에서 네, 이렇게 해서 props를 전달했었죠. 자, 지금 파일 이름들만 바꿔서 조금 전에 보셨던 예제 똑같이 재현해 놨어요. 여기에서 약간의 변화를 줄 거예요. 자,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펑션 헬로는 뭐 데이터라고 이제 파라미터를 받는다고 칠게요. const x는 name은 read, age는 19 이렇게 제이슨 객체를 준비할게요. 그래서 헬로를 전달하면서 이 제이슨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x가 이 제이슨 객체가요 데이터로 전달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console.log라고 하면서 data.name이라고 하면은 리가 출력될 거예요. console.log라고 하면서 data.age라고 하면 19이 출력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로 좀 전에 봤었던 예제예요.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은 이 데이터가 이 제이슨이잖아요. 이걸 구조분해할게요. const name과 age는 데이터라고 하면 요 제이슨이 x인데 x가 지금 데이터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로 전달이 됐어요. 이거를 구조분해했으니까 name 변수가 리가 되는 거고 age가 19가 되는 거죠. 제이슨 구조분해할 때는 제이슨의 키값과 구조분해 변수 이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서요 이 데이터가 결국은 이렇게 구조분해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랑 이 파라미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얘가 얘네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함수 정리할 때는요 파라미터 자체를 애당초 구조분해해서 받아요. 거의 다 파라미터 자체를 애당초 이렇게 구조분해해서 받아요. 여기에 이제 익명함수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화살표 함수로 바꾼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hello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파라미터는 제이슨 객체 한개입니다. 화살표 함수 문법에서 파라미터가 한 개일 때는 소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요것도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name과 age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myPropType 서브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props라고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리액트 책은 이거를 받으면 이렇게 비구조 문법을 사용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쓴다는 거죠. const name과 age. 만약에 합이라는 취미가 또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 더 늘어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값을 보낼 때 name은 민호, age는 19, 합이는 사진 찍기, 뭐 name은 수영, age 21살, 합이 영화 보기, 이런 식으로 props를 3개 보냈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구조분해할 때 맞춰서 하나 늘려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애당초 축약해서 사용한다면 이 구조분해한 거를 대놓고 그냥 여기다 놔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값 출력할 때도 그럼 이제 props가 없어졌으니까 변수를 직접 접근해야 돼요. 자, 여기 하나 오타가 있어서 고쳤습니다. 자, 그럼 실행 결과 보면은 네, 이렇게 이름은 민호고 나이는 19이다. 취미는 사진 찍기다. 이름은 수영이고 나이는 21살이다. 취미는 영화 보기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네임은 철민이고요. 나이는 22살이다. 지금 차이점이 있으면 얘는 앞에 있는 요 합의가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철민이 같은 경우는 취미는 이렇게 나오겠죠. 값이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대로 JSX의 문법을 접목해 본다면 합의 AND 그 다음에 오는 내용을 이렇게 괄호로 묶으시면 되는데요. 이 괄호 안에는 무조건 최소한의 A 태그 단위는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만만한 게 스판 태그니까 스판으로 묶을게요. 사실 소괄호는 없어도 돼요. JSX에서 이제 AND 전산을 쓰실 땐 최소한 하나의 태그로 이제 묶어놔야 돼요. 다짜고짜 문자열이나 변수값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묶어놓으면 취미라는 값이 있는 경우는 출력이 되는데 취미라는 값이 없는 경우는 철민이의 경우요. 취미에 대한 부분이 출력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속성값에 따라서 화면 출력을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 예제의 마지막이요. 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숫자랑 문자열이 지금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값이 들어있고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름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을 스트링으로 놓죠. 나이 같은 경우는 숫자, 즉 넘버로 놉니다. 취미 같은 경우는 얘도 스트링으로 많이 놓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타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내가 변수를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건 A를 집어넣건 true를 집어넣건 배열을 집어넣건 제이슨을 집어넣건 아무런 제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자, 프롭타입스라고 하는 패키지인데요. 리액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패키지고요. 얘가 양이 좀 많아서 레퍼런스 페이지를 제가 주석으로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코드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유형인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예제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거기에서 넣을 수 있는 타입들이 어떤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 프롭타입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제 임포트를 하고 나면은 얘를 어떻게 쓰냐면요. 화면을 구성하는 함수 밑에 이 함수를 확장해요. myPropTypeServe proptypes라고 하면서 제이슨을 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포넌트한테 전달될 이 속성들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name은 이때 아까 참조한 proptypes가 쓰여요. proptypes.string이다. age는 proptypes.number다. 합의는 proptypes.string이다. 이렇게요. 자, 이게 어떤 강제적인 제약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명시한 규칙에 맞지 않는 값이 전달될 경우에는 브라우저 개발자 콘솔에 워닝 메시지라도 보여줘요. 뭔가 값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요. 자, proptypes age가 스트링으로 전달됐다 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숫자 형식으로 정의가 돼 있대요. 이런 실제적으로 에러가 나는 건 아니에요. 에러가 나서 여기서 뻗거나 실행을 중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프롭스에 전달된 데이터 타입이 우리가 코딩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에 맞지 않는 게 들어왔다라고 그냥 이렇게 경고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스트링, 넘버, 스트링 그 밖에 나머지 형식들은 이제 요 URL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 데이터 타입을 벗어난 경우는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어레이, 불린, 넘버, 스트링 나머지는 다 오브젝트로 때우시면 됩니다. 사실 굳이 나머지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이 뒤에 데이터 타입 이름을 적은 다음에 뒤에 .required를 명시하면요 얘는 필수 항목이 돼요. 아까 철민에서 합의를 안 보냈죠. 근데 여기에 is required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is required를 붙이기 전에는 합의를 출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건문을 걸어놨으니까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면 한 번에 한 개씩밖에 안 나와서 경고가 한 번에 한 개씩밖에 안 나와서 제가 요 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숫자로 바꿔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the prop 합의 is make as required in my prop type server. 그러니까 my prop type server 안에서 합의라는 취미값이 필수 항목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그 값이 지금 undefined래요. 그러니까 이 myPropType serve라는 이 컴포넌트한테 props를 보내는 것 중에 뭔가가 이 합이라는 값을 지금 전달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조금 전에는 요 규칙을 위배한 게 여기서 하나, 여기에서 또 하나, 두 개인데 리액트가 앞에 것에 대한 것만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뒤에 메시지는 출력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규칙에 맞도록 이런 식으로 고쳐놨을 때 여기 합의가 없는 걸 감지하는 거 확인했고요.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myProps에서 속성값을 전달하는 형태에 대한 기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myPropTypes에서 속성의 데이터 타입과 필수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메모장에 한번 적어 드릴게요. 순서요. 자, app.js와 index.js는 뭐 기본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의 속성값 전달하기, 이게 myPropTypes에 대해서 myProps에 대해서 index.js와 myProps에 대해서 myPropsSub.js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두 개 만드시면은 app.js에서 페이지 라우팅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의 속성값에 대한 데이터 타입과 필수 여부 설정 방법, 이게 myPropTypes myPropTypes sub.js, 이거 하고 나서 또다시 app.js에서 페이지 라우팅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3시입니다. 일단은 10분 정도 휴식 시간 하고요. 3시 10분까지 휴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일단 30분 제가 할애해 볼게요. 그러면은 3시 40분까지 실습,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지금 리액트 들어와서는 실습 시간 조금 이제 좀 여유 있게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은 손이 안 익으셨을 테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이 이 지금 할애한 시간이 좀 이따 부족한 것 같으면은 실습 시간 연장할게요. 초반이니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